아빠, 내 친구 부모님은 자녀한테 5억 줬는데 세금이 0원이었대요. 뭔 소리야? 5억이면 증여세만 1억 넘게 나오는데? 진짜래요. 완전 합법적으로 0원이래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설마 탈세 아니야? 아니에요. 국가에서 만든 정식 제도래요. 여러분, 이 대화가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은 완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세금 0원으로 5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5억 원을 세금 0원으로 증여하는 완전 합법적 방법, 최대 12억 원까지 절세하는 구체적 전략, 세무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혜택, 일반인도 당장 적용 가능한 실무, 노하우, 이 모든 걸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게 바뀔 거예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족의 재정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경기도 외곽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긴 빵집들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여기서 장사가 될까 싶은 곳에 왜 빵집을 차렸을까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부자들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5년 근무한 해결사 박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게 어떻게 세금 없이 증여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아서 임대보증금 내도 될까?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이 최근에 1억 4천만 원짜리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고지서가 날아왔나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드님이 약 6년 전에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지원을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보통 개업할 때 필요한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 프랜차이즈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창업할 때 앞에 누가 있었다면 권리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는데 심지어 사업자 대출도 받으셨대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임대 보증금이 5억이나 돼서 본인이 대출받아서 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지원을 받았는데 따로 차용증도 안 쓰고 6년 전에 지원받고 지금까지 계속 안 갚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이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자녀가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신용카드 가맹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필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예요.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임대보증금, 월세가 적혀 있죠. 그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5억 원이 적혀서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우리가 홈택스로 신청을 하든 현장에 가서 신청을 하든 국세청 전산망에 그대로 수록돼요. 임대보증금 5억 원이라고 찍힌 계약서가 딱 수록되는 그 순간, 그 계약서는 국세청 직원들이 권한만 있다면 누구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얻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그분의 연세가 32세도 안 됐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아드님의 소득도 볼 수 있죠. 이분 소득이 얼마나 되나? 하고 전산으로 다 조회해봤는데 웬걸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가맹비 이런 것도 들어간 것 덜도로 임대보증금이 5억 원이 찍혀있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세무공무원이 그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6년 동안 어머님 돈은 썼는데 갚지도 않았고 이자도 안 줬고 그럼 뭐죠? 증여죠. 6년 만에 그 고지가 나오다 보니까 세금이 자그마치 원래 내야 될 세금 8천만 원 외에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이런 것들이 붙어서 거의 1억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뒤늦게 듣고 참 안타까웠죠. 근데 만약 그분이 6년 전에 저를 만났다면 그분이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였을까요? 0원이었을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억 증여받고 증여세 0원 내는 방법. 아까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이 증여세 1억 4천만 원을 고지받았다고 했죠.
그분이 증여받은 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 만약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았다면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었어요. 그게 과연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60세 이상이었는데요. 60세 이상인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창업을 하면 5억 원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5억 원은 공제받고 5억 원을 넘는 50억까지의 45억 원에 대해서는 10% 세금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50억 원을 증여받으면 세율이 얼마죠? 50%예요.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거의 50%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 세금만 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5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까다롭지도 않아요. 내 부모님이 지금 60세가 넘고 내가 18세가 넘었다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장사를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5억까지는 그냥 지원받고 2년 이내에 창업하면 5억 원 다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한테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의 가산이 되죠. 이 사업이 잘 돼서 5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50억이 됐다고 해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게 얼마예요? 5억 원이에요. 5억 원만 가산돼요. 아무리 이 사업이 잘 돼도 이때 증여한 금액,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베이스로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산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이내 상속재산만 가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는 몇 년이 합산될까요? 몇 년치 증여재산이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 증여재산과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로 받은 증여재산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에 재산만 합산이 되지만 이거는 거의 안 냈잖아요. 증여세를 거의 안 내서 혜택을 일찍 많이 보고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동안 자리를 잡아야죠. 그때 이 5억에 대한 증여세,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거는 그리 큰 돈은 아닐 거예요. 아드님이 자리만 빨리 잡을 수 있다면 좋은 제도죠. 잘 활용해야 됩니다. 1억 7천만 원 아끼는 증여 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와 상담했던 어떤 아버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아버님은 자녀에게 경기도에 있는 약 10억짜리 토지를 사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토지를 왜 자녀한테 사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토지가 자기가 봤을 땐 20년 이상 지나면 지금 약 10억 정도 하는데 40억 정도로 굉장히 오를 것 같은 그런 토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을 자녀한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해주면 우리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가 얼마인지 저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그 아버님이 자식을 위해서 그 토지를 사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증여했다면 그때 내야 되는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돈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이 10억짜리 토지를 사고 싶은데 이 토지를 사면서 증여하는데 들어가는 2억 2,500만 원을 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자제분은 뭘 아세요? 그랬더니 아마 이 토지를 사서 이 토지 위에 음식점을 차려서 장사를 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증여세를 거의 안 낼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죠. 어떻게 안 낼 수 있어요? 하시길래 제가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10억을 증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자금 특례는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10억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5억을 공제해주죠. 그리고 그 5억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반 증여를 이용했다면 2억 2,500만 원인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이용하면 5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요. 차이가 얼마죠? 1억 7,500만 원이에요. 1억 7,500만 원을 아낄 수 있고 이분은 이 금액만큼 자기가 사고 싶은 토지를 더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이분은
여기서 자제분이 식당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식당은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 업종이거든요. 식당, 또 요즘 많이 하는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들도 가능한 업종이다 보니까 5천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1억 7,500만 원 세금 아낀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세금을 궁극적으로 아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아낄 수 있거든요. 40억이 되면 부모님이 이 토지를 처음부터 사서 40억이 된 상태에서 자녀한테 넘겨주는 것보다 자녀가 10억일 때 사서 그 시세 차익을 자녀가 다 누린다면 제일 먼저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죠. 부모님도 언젠간 돌아가실 거니까요. 창업자금 특례를 적절히 활용해서 10억 원을 증여하는 거예요. 그 땅을 10억 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땅을 사서 그 위에서 식당을 하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증여세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에 가산이 돼요. 물론 이분에게는 다른 재산도 많지만 이 재산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억 현금을 증여한 그 10억이 그대로 가산되죠. 10억이 가산돼서 이거밖에 없다면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하고 5억 원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고 20% 세율 적용하고 1천만 원 누진공제하면 9천만 원인데 이 낸 세금을 빼준다고 했죠. 5천만 원을 빼주니까 결국 추가로 내는 상속세는 4천만 원이고 이 증여상속과 더불어서 총 내야 되는 세금이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0억짜리 토지를 살 때 내야 되는 2억 2,500만 원, 그 증여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사자라고 했는데 20년 30년 후에 그 토지가 40억이 돼 있다는 거죠. 40억이 돼 있는데 그때도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일괄공제는 5억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상속세 과세 표준은 자그마치 35억, 거기에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적용하면 내야 되는 상속세가 12억 9천만 원이죠. 증여세가 없어서 좋았지만 상속세가 한 번에 터지면서 12억 9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12억이 차이 나요. 자그마치 12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자녀분이 18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그분 이름으로 창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주의사항.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업종이에요. 어떤 업종을 창업할 거냐가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업종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모님한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그걸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는 업종을 사실 10거를 해놨어요. 10거를 해놔서 그것만 되는 거예요. 뭔가 할 때 업종을 반드시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업종에 베이커리가 있어요. 빵집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커피 전문점 있죠. 커피만 파는 곳들은 또 안 되거든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열거가 되어 있는지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여재산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현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창업할 때 쓰라고 부동산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현금이 많다면 이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창업자금의 사용인데요. 창업자금을 자녀가 받아서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이내에 해당 창업자금을 모두 써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이 10억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 10억을 줬을 때 규정에 의하면 4년 이내에 모두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억씩 나눠서 줘도 됩니다.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줬다가 남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자진으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쓸 만큼 주면 좋고요. 보증금에 맞춰서 준다든지 사업용 자산 토지를 살 금액 정도를 준다든지 그렇게 주면 좋겠어요. 그 돈이 남아서 딴 데 쓰면 안 되죠. 우리 창업자금 과세 특례잖아요. 창업자금에 써야지 딴 데 쓰면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받으면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딴 데다 썼으면 그만큼 또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죠. 네 번째는 한도 그리고 세율이에요. 우리가 한도는 5억 원 공제를 해주고 50억 원까지는 특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을 증여를 했을 때 5억 원을 공제를 하고 10%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다만 창업을 하고 나서 신규 고용을 10명 이상 했을 때는 1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줬을 때 5억 원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받으면 그때는 5억 원 공제를 쓴 거예요.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 5억은 한 번뿐이에요. 누적으로 5억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상속세 정산인데요. 창업자금, 과세 특례로 창업자금을 받으면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가치가 오른다면 가치 상승에 대해서 그 차익은 자녀분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한 후에 사후관리 사항이 있는데요.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 다 써야 된다는 거 말고도 받은 자녀가 10년 이내 사망하거나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사업 외의 용도로 그 자금을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봐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산하고 부채랑 톤톤돼서 무상인 상태로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 규정이 부채가 더 큰 경우에만 봐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정하는 창업에는 사업체 양수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던 거를 가져오는 건 안 되고요. 진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에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보시면 열거된 업종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자식이 창업을 한다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창업하자마자 몰래 도와준 창업자금 때문에 세무서에서 추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자식이 떳떳하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사업장을 임대가 아닌 자가로 취득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도 함께 누리시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5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최대 12억 원까지 절세하는 전략, 그리고 세무서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혜택들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 가족이 부자가 되는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업 후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5년 근무한 해결사 박정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